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65페이지. 자,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얘기 들어갑니다.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중개계약부터 들어갈 건데,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했어요? 의뢰인하고 누구? 개업공인 중개사. 의뢰인하고 개업공인 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중개계약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5가지나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2가지를 배워. 여기서는 2가지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 그 166페이지 일단 펴놓고 7번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법에서는 무슨 중개계약을 맺느냐? 전속 중개계약 2가지를 배웁니다. 자, 일반하고 뭘 배웁니까? 전속. 그러면 일반은 어떻게 한 거 일반이에요?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 하나를 A 개공에게 맡깁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B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C에게 의뢰를 하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누가 보수를 받는 걸 말합니까?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 중개사.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B. 그죠? 아주 어쓰죠. 별거 다 알아. 자, B가 성사시켰어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요?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해도 보수 갖고 돼? 안 돼? 안 돼. 이런 형태가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형태다. 개념 잡았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보통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있거든요.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대부분 안 쓰고 구두로 계약을 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이걸 쓰는 거지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쓰고 대부분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 개공은 의무적으로 써줘야 됩니까? 안 써줘야 됩니까? 예, 안 써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작성? 협력 작성.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이 아니에요.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난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쓰기도 싫다. 그렇죠? 거부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그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맡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협력 작성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했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법에 규정된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쓰기로 했더라도 이 서식을 반드시 안 써도 됩니다.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사항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로 했더라도 반드시 법정 서식이 아닌, 그죠?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가 없고 노트에다 써도 관계가 없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좋아. 그럼 몇 부 정도 작성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부 정도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2부입니다.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2부겠어요? 자, 누구하고 계약이에요? 의뢰인하고 개공. 아니, 의뢰인하고 개공. 자, 둘 간의 계약이니까 몇 부 작성? 2부. 한 부는 의뢰인에게 줘야 되겠죠? 일반 교부를 하고 한 부는 보통 보관을 하게 돼 있죠, 개공이. 구체적인 보관 규정은 있어 없어? 없어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은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하라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중개계약 내용입니다. 큰 내용은 없죠?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나중에 보기를 하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66페이지. 166페이지. 자, 양가리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나와 있어요? 자,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다가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의무 작성이라 했어요? 협력 작성? 협력 작성. 자, 양가로 1번 마지막 제줄 후단에 보면 협조해서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지문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일정 기간 보관 의무도 있어 없어? 없어. 일정 기간 보관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밑줄 보세요. 자, 큰 2번 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권장할 수 있으며 권장 그리고 시행규칙에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그 질문 체크하셨어요? 예, 법정 서식 존재합니다. 법정 서식이 존재한다는 거. 법정 서식이 존재한다는 거. 법정 서식이 존재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법정 서식이 있지만은 그 서식을 안 쓰고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다. 그 이유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3번 뭐 필요적 기준사항 4가지가 있는데 뭐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개공하고 의뢰인 준수할 사항.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이게 필요적 기준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가볍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167페이지 그 서식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 나와 있죠? 뭐 나중에는 이거 해야 돼요. 한 5월 정도는 서식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공부할 필요 없고 아 이렇게 생겼다. 감만 잡아보세요.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고. 이 법정 서식입니다. 이 법정 서식이에요. 이 계약서를 써도 되고 다른 서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관계가 없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무슨 중개계약? 전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전속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전속이라 그래요? 자, 7번 보세요. 과거의 의뢰인 A 계약공에게 한 사람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전속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몇 사람에 맡기는 거?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걸 전속 중개계약.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전속 중개계약은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이겠습니까?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입니다.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독점 맺을 수도 있고 자유죠. 그래서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야. 그죠? 그리고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몇 개월이 원칙이었어요? 3개월이 원칙. 단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그러면 약정 4개월 있으면 4개월이 우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원칙이지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래서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일단 체결하고 나면 개공에게 의무사항이 따라 붙습니다. 의무사항이 따라 붙고 의뢰인에게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전속에서 공부할 것은 이 의무사항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야. 의무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책은 좀 이따 체크해야 될 테니까. 일단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다. 그럼 전속을 맺으면 개공에게 의무사항이 따라 붙는다 그랬죠? 첫 번째가 전속 중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자, 그럼 잘 비교해 보겠어요. 일반은 아까 의무라 그랬어요. 협력 작성. 근데 이것은 의무 작성. 차이가 됩니까? 예. 또 하나.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는데 법정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을 써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오로지 무슨 서식만 써야 돼? 법정 서식만 써야 되지 다른 서식을 쓰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일반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었죠? 이건 3년간 보존하라는 말이 있어요. 몇 년 보존하라? 이거 차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을 맺으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뭘 공개해야 돼?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 의무. 자, 며칠 이내 공개를 해야 되느냐? 7일. 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라. 언제까지 공개해야 돼? 7일. 그러면 어디다 공개를 해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무슨 신문?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망이나 또는 무슨 신문? 일간신문. 자,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은 매물에 관한 정보를 말하죠. 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권리관계랄지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공고? 7일 이내 공개를 하라.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반대로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하면 처벌받고, 여기는 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공개를 또 하면 처벌받아. 그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기 매물에 관한 정보를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어느 신문에 또는 어느 정보망에 올린지 의뢰인은 알 길이 없죠. 개공이 공개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공개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뭘로써? 문서로서. 자,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근데 이건 언제까지 통지해 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언제까지 통지해 줄 것 같아요? 지체 없이. 오,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줍니다. 아주 좋았어요. 언제까지 통지? 지체 없이. 그래서 정보 공개는 며칠? 7일. 아니, 7일. 공개했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것은 며칠? 7일. 공개했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정보 공개사항은 좀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전속은 여러 개공에게 의뢰했어요? 한 사람에게 했어요? 한 사람. 그럼 저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문서로서 해야 되고,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이 개공 의무사항의 주 내용이다. 개공 의무사항의 주 내용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밑줄 그으면서 부족한 건 보완을 할게요. 자, 16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9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자, 1번에서 양갈 1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의 나와 있죠? 세 줄 몇 줄 씁니다.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게 개념이에요, 개념.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그 지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맡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게 이제 중요하고. 자, DP 넘기세요. 자,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큰 2번에 보면은 첫째 줄단, 첫째 줄 밑에 보세요. 자, 전속 중개계약은 체결하여야 한다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거기 밑에 보세요. 그러면 체결하고 않고는 자유다. 일반 중개계약을 맺든 전속 중개계약을 맺든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큰 3번은 쭉 내려가서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자, 첫째 루단 도변 몇 개월로 한다? 3월 동그라미 단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170페이지 큰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에 권리 의무 나와 있어요? 개공 의무 나와 있어요. 자, 양갈 1번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맺어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쓰라 이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몇 년 동안 보관하라 그랬어요? 3년. 거기 체크하세요. 칠판에 적힌 거 체크하는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되고 몇 년 보관? 3년. 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정보 공개 의무가 나와 있죠? 세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24조 규정에 정보망 또는 무슨 신문?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죠? 의무죠? 그 밑에 적어. 며칠 이내? 7일 이내라고 적었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 7일이라는 것은 저 서식이가 들어있거든요. 7일 이내 적었어요? 자, 정보 공개는 며칠 이내? 며칠 이내? 7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공개할 정보 내용 나와 있어요? 자, 공개할 정보 내용인데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공개사항은 지금 감만 잡으세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 일단 별표 치시고 지금은 당장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3월도 있고 5월도 있고 7월도 있고 9월도 있고 아직 뭐 있으니까 지금은 감만 잡으세요. 예,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사항. 자, 1번 보세요. 물건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이런 거. 이걸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그랬죠? 이걸 공개해야 돼. 우리가 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 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제 이런 건 다 공개해야 되고. 두 번째, 2, 3, 4를 묶으세요. 위아래로 묶으세요, 여기. 그리고 벽면 도배 나와 있습니까? 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나와 있어요? 수 동그라미 두 문자만.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 버스, 지하철 연계되느냐, 시장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있죠? 저 동그라미 4번 뒤쪽에 1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벽수 도일로 갈 거예요. 1년간. 이것만 이렇게 해 놓으세요. 벽수 도일. 무슨 도일? 이것도 공개사항에 들어갑니다. 우리만의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벽수 도일. 이게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거 다 알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간 벽수 도일로 가자. 공개사항에 들어가. 벽이 벽면 도배, 수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거 그러죠? 도가 도로 및 대중의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1위 일조, 소음, 진동. 이게 바로 벽수 도일. 이거 공개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개사항 다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만 알읍시다. 벽수 도일. 자, 무슨 도일? 벽수 도일. 자, 이거 공개사항에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권리관계 공개해야 돼. 뭐 소유권, 전세권, 제동, 임차권, 권리관계 공개하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뭐 각 권리자 주소, 성명 공개해버리면 돼? 안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해야 돼.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임대차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공개사항에 들어가요. 이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뭐 차례대로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공개사항이다. 그럼 어디다 공개를 했어요? 정보망이나 어디? 일간신. 정보망이나 어디? 일간신. 어디다 공개하라. 며칠이네? 7일. 자, TPA 넘어가보세요. 자, 양가로 4번을 보시게 되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하라. 공개를 했어도 의뢰인은 어느 신문에 어느 정보망에 자기 매물이 올라간지 모르죠.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되 첫째 줄 후단 언제까지 공개? 지체 없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후단 문서 동그라미 언제까지? 지체 없이 문서로서. 그리고 양가로 5번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데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상 뭘로 써? 문서로서.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는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 의무로 들어가야 돼? 의뢰인. 의뢰인 의무 들어갑니다. 자, 칠판을 봐주세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을 맺으면 이렇게 개공의 의무사항도 있고 또 의뢰인 의무사항도 이렇게 따라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 의무사항 공부할 거예요. 의뢰인 의무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칠판 봐보세요. 위약금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이겁니다. 위약금 뭘 잘못했으니까 위약금 지불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여기는 비용이 또 핵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협조하라. 뭘 하라?
협조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크게. 일단 의뢰인 쪽에서는 위약금 지불, 소요된 비용, 협조 세 가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위약금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칠판 보고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건축물입니다. A하고 전속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전속중개 계약을 맺으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의뢰를 해봤어. 왜 해본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어떻게 한 거 보려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B가 성사시켜 본 거예요. 자, A가 성사시켰어요. B가 성사시켜요? B가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아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A가. 그러면 결국 A는 의뢰인에게 위약금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지불하는 거고 청구하는 거고. 근데 핵심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물어야 되느냐 이거요. 얼마? 자, 11월, 12월 한 바퀴 도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얼마를 지불하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아, 기억이 안 나? 해당하는. 자, 칠판 보세요. 중개보수에 무슨 보수에?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라고. 위약금 지불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해당하는 금액, 보수 전액을 지불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둘이 계약할 때 이 건물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어. 둘이 합의를 했다고. 그럼 위약금조로 물어야 할 돈이 얼마? 100만 원.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갑은 또 B에게는 진짜 보수를 줘야 되죠. 중개보수 줘야 되고 양쪽에 또 물어야 돼요. A한테 위약금 물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를 위약금 물어야 되냐. 이게 핵심이라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중개보수에 뭐다? 해당하는 금액,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은 약정했던 보수예요. 법정 보수가 아니고. 이해되세요? 법정 보수 한도 내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얼마든지 합의해서 약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정 보수 한도 밑으로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또 하나는 뭐냐? 칠판 보고 있습니까? 자, 갑하고 A하고 둘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어요. 무슨 중개계약을 맺었어요?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죠? 맺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둘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안 이루어지고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을 했어. A가 소개했을 때 3명 갔을 때는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왜? 이 사람은 싸게 산다라고 이건 제가 받아야 된다고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절충해갖고. 누구를 빼버리고. 왜 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중개보수 안 주려고. 그럼 A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그렇지. 그럴 때 위약금조로 받아낼 수가 있다, 없다? 이것도 위약금 지불이야. 그럼 이것도 얼마를? 해당하는 거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약정했다면 위약금조로 얼마? 100만 원. 약정했을 때.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는 해당하는 금액이요. 야, 다시 정리할게요.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하나. 개공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경우 하나. 이것은 위약금 지불인데 얼마를 지불한다? 해당하는.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이야. 이해되세요? 끝. 자, 이 두 가지는 끝났고, 그럼 이거 뭐 그래서 이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거 뭐냐면, 이것은 갑하고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A가 중개를 못하고 있는데 갑이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뭐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렇게 벌거합니다. 그러면 을은 A 소개로 만났어요. 갑이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어요.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줄여서 갑스상이야. 줄여서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해됐어요? 그러면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데 내가 물건 팔려고 중개업소에 건물 내놨다라니까 을이. 그럼 내가 살게 그래갖고 둘이 계약을 해본 거래요. 그럼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개는 안 해줬지만 기대권은 무너졌죠. 자기가 앞으로 전속을 맺었으면 자기가 할 건데 뺏어간 거예요.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그때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얼마를? 확신해? 정말로? 후회 없어요? 영원히? 자, 진짜로? 아, 책이 50%. 좋아.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지불하라 그랬어요? 비용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받는데 비용을 달리편에서 실비라래 실비. 실비를 받는데 이것이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이것이 중개범위 50% 범위 내에서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잘못 알면 또 보수 50% 받는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중개보수 50% 범위 내가 핵심은 핵심이요. 50% 범위 내가 핵심은 핵심인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지워버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워버려요. 하나는 지워버려. 그러면 둘이 계약을 할 때 이거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어. 중개보수 얼마 주기로 약정했어요? 1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건 조사로 다니면서 중개하려고 미리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물건 현장에도 가고 준비하러 가면서 뭐 교통비랄지 숙박비랄지 등기부 열람 비용이랄지 이런 것이 7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돈 들은 거예요 지금? 개공 돈이야. 그러면 들었다 가정일 때 100만 원 보수 받아 못 받아? 이건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면 자기 돈 들어간 거 얼마? 70만 원 받으면 손해는 없죠? 근데 그걸 다 받아 못 받아? 얼마? 20만 원. 에? 50만 원? 35만 원? 35만 원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받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수 얼마? 실비 50%라 그랬어요. 보수 50%. 그러니까 50만 원 받아내요. 그럼 자기 돈 얼마 손해본 거예요? 20만 원. 그래, 20만 원 손해본 거야. 그럼 만약에 20만 원 들어갔다라면 실비가 20만 원. 이때는 2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많으니까? 많으니까? 아주 좋았어. 욕심이 많아. 거기는 20만 원? 거기도 50만 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났는데? 아주 좋았어요. 20만 원. 그 이유는 범위 내에서 들어간 만큼. 20만 원?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자기 돈 들어간 거 받아내는데 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보수 100만 원 약정했다면 50만 원. 이해됐어요? 만약에 비용이 20만 원 들었으면 20만 원. 이 전혀 기억이 이해가 안 되나 봐. 전혀 안 돼요? 표정이 전혀 안 되는 표. 예. 그러니까 50만 원. 20만 원이 들었을 때. 20만 원이 들었을 때. 70만 원 들었으면 50만 원이고 비용이 20만 원 들었으면 20만 원. 그걸 놓쳤어요 지금? 좋아.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쉬는 시간에 그 뒤에 분한테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절대 물으지 말고 바로 뒤에 분. 좋았어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수 받는 뜻은 아니에요. 비용. 그것만 주의. 그 다음에 이제 협조하라는 건 뭐냐면 협조 의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기 벽수도일 있잖아요. 벽수도일. 그 중에서 벽수일은 이 사람한테 물어볼 사항이거든요. 벽면 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됐냐, 일조량 만량은 의뢰인, 거주자가 잘 알죠. 그거 물어봐서 조사를 해. 그러죠? 그리고 매수인에게 저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서 조사하는데 그때 물어보면 벽면 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됐냐 물어보면 의뢰인이 협조해 달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것이 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협조. 의뢰인은 협조하라. 개공이 조사할 때 협조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의뢰인 쪽에서는 위약금 지불, 소요된 비용 지불, 협조.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돼. 그리고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는 비용은 보수 50% 범위 내 협조하라. 뭐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주면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그죠? 그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아, 진짜요. 자, 172페이지 큰 2번 전속 의뢰인의 의무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제목 후단에 위약금 지불 의무. 위약금 지불 밑줄 보세요. 양가로 1번 후단. 제목에서. 위약금 지불 의무 밑줄 그었어요? 자, 거기서 자, 동그라미 1번, 2번 첫째 줄 후단부터 밑줄 그으세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 외의 개공에게 의뢰해서 뭐까지 했다? 거래 동그라미. 거래까지 했을 때 위약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줄 중간에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핵심이라고. 공부할 것이 그게 가장 핵심.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핵심. 위약금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체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에서 후단, 위약금 지불 의무 밑줄. 위약금 지불 의무 밑줄 걷어요? 두 번째 줄 후단. 개공을 뭐해서? 배제해서 거래. 배제해서 거래. 그리고 세 번째 중간. 이것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제목 후단에 보면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 지불하라. 거기 핵심만 밑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세 줄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다만. 찾았어요? 자, 의뢰인이 전속 중개인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수 얼마 범위 내서? 자, 보수 50% 범위 내 가로로 묶었어요. 그래서 소요된 뭘 지불하라 했어요? 비용 동그라미. 이것은 위약금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비용은 50% 범위 내. 비용은 뭐다? 비용은 뭐다? 50% 범위 내. 비용이 실비예요. 이걸 지불해야 한다. 끝.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뭐하라? 협조하여야 한다. 물어보면 잘 가르쳐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벌칙은 나눴고 일단 그래서 전속이 뭔지, 개공 의무가 뭔지, 의뢰인 의무가 뭔지 감 잡았어요? 그러면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다시 해. 그래서 11월 달에 배웠어도 기억 별로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한 10번은 듣고 보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잘 나지. 한 번 받고는 기억이 없어. 두 번 보도 아물아물해. 그래서 자꾸 봐야 된다는 거,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요. 원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계약 파트는 끝났어요. 중개계약 파트는 끝났습니다. 자, TPA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이제 3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갑니다. 자, 방금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뭔가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같은 데 그 전산망들 있죠?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부동산 114, 뭐, 닥터아파트 이런 거. 그건 사설 정보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한 것은 원리는 같은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정보망. 그죠? 사설 정보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식 지정을 받은 정보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보망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이 정보망은 개공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누구 상호 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그러니까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됐어요? 그럼 이걸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할까요?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운영하는 자는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를 자, 정보망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자, 처음 하신 분들은 또 저것도 빨리 안 들어가서 그러더라고. 자, 저걸 운영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정보 사업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 그러니까 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겠지만 일단 저걸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그냥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받아야 돼.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 뭔 뜻이? 반드시 해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은 거리정보 사업자 될 수 있냐? 즉 정보망 운영할 수 있을까? 개인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개인들도 이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법인만 가능할 것 같아요? 개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 예. 여기는 왜 대답 안 해요? 아, 전혀 몰라? 아, 11월 달에 들은데도 몰라? 기억이 없어? 좋아. 괜찮아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고, 누구도 가능하냐?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해요.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 협회는 법인이에요, 법인. 공인중개사 협회는 법인입니다. 운영하고 있어. 근데 이것은 안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안 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무조건 외우지 말고.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법인 개공은 운영을 못할까?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야. 이 앞쪽에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법인 개공. 업무 범위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겸업. 법인 개공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6가지 속에 정보망 사업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6가지 속에 정보망 사업이 없어. 겸업을 못하니까 이거 운영을 못해. 그럼 여기서 법인이라는 것은 일반 회사, 일반 법인을 말하는 거고, 법인 개공은 중개업을 하는 법인, 중개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을 운영한다, 못한다? 왜? 겸업 속에 정보망 사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지정을 받을 것인가, 지정 절차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지정 절차는 밑줄 좀 긋고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자, 177페이지. 의. 177페이지 의 있어요? 세 줄 밑줄 보세요.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가로를 묶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거기까지. 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거기까지. 그러면 누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란 소리요? 개공 상호간.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자서 국토지원 지정을 받은 자를, 국장은 뭘 받은 자를? 지정 동그라미.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쓴다. 이해됐어요? 체크했어요? 확실히 체크했어요? 정말로? 그래. 자, TV에 샥 하는 거예요. 자, 178페이지. 2번. 그러면 지정에서 지정 요건 나와 있죠? 그 지정 전제가 나와 있죠? 지정 전제. 그러면 지정 받을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첫째 주로단 전기통신사업법 거기서부터 해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는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야 된다. 무슨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란 말, 부가통신사업자란 말, 부가통신사업자란 말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밑줄, 두 번째 줄 개인인 부가통신사업자 밑줄.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지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정받을 수 없다. 거기 동그라미.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밑줄 긋은 것은 다 이야기한 거, 칠판에 적힌 거 밑줄 긋는 거야. 그 이유는 책이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 그죠? 어차피 뭐 밑줄 긋은 거라도 읽어야 되니까. 다는 못 읽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근데 밑줄 긋은 거라도 읽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서? 예, 그렇지. 아, 지금 좋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던져만 놓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항상 밑줄 긋은 거라도 읽어 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1, 2차 같이 공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해버리면 2차가 힘들어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1, 2차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 들어갈게요.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방금 지정을 받아야서 운영한다 그랬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받을 것인가 이걸 해야 돼. 가장 먼저 지정 요건. 우리가 절차 그러면 흐름 알아야 되겠죠? 요건을 구비를 해서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자, 누구에게 지정 신청 들어갈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왜?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장. 그럼 신청 들어가면 그냥 합니까? 구비서류 검토를 해야 돼. 구비서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교부를 해준다. 그럼 지정서 교부 받으면 곧바로 운영합니까? 아니죠. 운영 규정을 정해서. 운영 규정이 뭐예요? 규약, 약관.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운영 규정을 정해서 뭘 한다? 변경도 뭐다? 승인. 이 규정이라는 것은 약관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사이트 가면 뭐 약관 동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이 규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회비는 얼마를 할 것이며 거리정보사업자 운영하려면 회비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회비를 얼마나 할 것이며 또 가입자 권리 의무는 누구고 가입자가 개공들이잖아요. 또 운영자, 거리정보사업자 권리 의무는 뭐고 이런 규정들이 다 나와 있어. 이걸 정해서 누구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지정입니까? 승인입니까? 그리고 승인 받아서 정보망을 설치하고 뭐 한다? 운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좀 잘 보세요. 이제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자, 원래 이 절차 같은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돼. 시험 보려면. 왜? 저걸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흐름을.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강의 안 받고 그러면 3, 4월 달 기억이 안 되면 5, 6월 달은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전혀 무반응이에요? 돼. 자, 이게 한번 듣고 기억이 안 됐어. 그럼 3, 4월 달에 한번 또 듣고 그죠? 또 집에 가서 책도 한번 읽어볼 거고 5, 6월 달 되면 기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빡세게 억지로 안 읽어도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지정 요건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운영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 다 나와. 그러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일단 회원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회원이 누구예요? 개공이잖아요. 아까 개공 상호간이죠. 개공이 회원이거든요. 얼마 정도 확보가 돼야 되냐? 개업공인 중개사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얼마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확보가 돼야 돼. 그러면 보세요. 최소 2개 이상 시도만 갖추면 돼요. 그럼 서울하고 충청남도 이렇게 갖춰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2개. 옛날에 10개였어요. 근데 지금 2개로 줄였어. 그리고 옛날에 2,500인데 지금 500명인데.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지정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건 지정해 줄까? 서울에서 499명. 충청남도에서 1명. 그럼 500명은 채웠죠? 그럼 그건 지정해 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여기, 이것도 충족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 충남에서 30은 최소한 돼갖고 500명 맞춰야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회원들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회원들.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그래, 운영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건 전산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있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들어봤어요? 네. 그러죠? 전산망이니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1명 이상 확보해야 돼. 이상입니다. 1명 이상. 그죠? 전산망. 나중에 이제 고장 나면 저거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동산 사이트잖아요. 부동산 사이트.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1명만 확보하면 돼. 여기는 개공이고 여기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란 것은 자격증만 가진 사람. 됐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도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운영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컴퓨터가 용량이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 되죠. 왜? 이 개공들이 500명, 1000명에서 매물을 올려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공이 하나 매물만 올리지 않고 뭐 70개, 80개, 50개 막 매물 올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모를 정보망에 원래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컴퓨터 설비가 확보가 돼야 돼. 근데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 그래서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컴. 아, 컴. 자, 여기는 좀 콩 그랬으니까 컴이지 뭐.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굴려봐야 돼. 그냥 애울러 하지 말고 머리를 자꾸 굴려. 사고력을 길려.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뭐라고요? 컴. 그렇지.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갖춰서, 이거 시험 자주 나와. 요건도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숫자 외워야 되겠죠? 개공 숫자 500명, 2개 30명. 이제 앞으로는 5, 2, 3 이렇게 외우세요. 왜냐하면 비슷한 숫자가 또 뒤에 나오니까 헷갈려. 들을 때 뿐이고 한 며칠 지나면 헷갈려 그래. 그러니까 뒤에 또 다른 숫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5, 2, 3. 이해됐어요? 우리는 5, 2, 3으로 갈 거죠. 내가 강조로 하면 암기돼. 5, 2, 3. 그러면 500명, 2개 30.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고 컴퓨터. 됐어요? 그럼 이제 신청은 국장에게 신청 들어가죠. 그럼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가져와야 돼. 구비서류는 다른 거 아니라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가 구비서류들이. 뭐에 관련된 서류?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컴퓨터 설비 확보 증명서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런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굳이 구비서류는 안 외워도 돼. 요건에 관련된 서류다. 됐어요? 대신 등기부는 제출서류요, 확인서류. 그래, 이것은 어디다 다 법인 등기부 확인서류. 그죠?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서류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해주겠죠? 이게 30일이에요. 며칠이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일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30일? 신청을 받은 날. 됐어요? 그러면 지정받았으면 이제 거리정보사업자가 됐어요. 여기서 거리정보사업자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운영하면 좋은데 뭘 정해야 돼? 운영 규정을 정해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이건 또 승인이야. 그럼 이건 또 3개월이에요. 여기는 30일이고 이건 뭐야? 3개월. 그럼 3개월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 시점. 신청받은 날이요? 지정받은 날? 그래, 지정받은 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아, 숫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출제자가 이 시점을 자주 건든다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지정받은 날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이제 승인 받았으면 운영할 수 있죠? 부동산 사이트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 해줘야 돼. 또 무한정 안 하면 안 돼. 그럼 언제부터 1년일 것 같아요? 승인 시부터 1년이다? 지정 시부터 1년이다? 신청 시부터 1년이다. 자. 지정시? 여기는 빨리 대답해봐. 시간 없어. 승인시? 지정받은 날? 여기서부터 1년입니다. 이게 승인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1년? 언제부터 1년? 언제부터 1년? 이때 이내에 운영을 해줘야 돼.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이 시점. 그러면 지정받으면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협의 받고 운영을 해. 이해되셨어요? 이게 정보망이다. 정의되셨어요? 자, 그래서 뭐 오늘은 거리정보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뭐 의무 같은 건 나중에 하긴 하고 3, 4월 달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알아둘 것이 이 지정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절차 알아야 되는데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지정서 준다? 30일. 시점하고 기간. 그리고 지정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승인? 3개월. 3개월 이내. 그리고 지정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설치 운영한다. 이걸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봐. 어차피 또 잊어먹더라도 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 나중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됐어요?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자, 178페이지 양가로 2번. 178페이지 양가로 2번 지정 요건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중간에 부가통신사업자 동그라미.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1번에서 첫째 줄 개공 동그라미 그리고 500명 2개 30인 밑줄 그어야지. 숫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5, 2, 3.
개공 숫자가 523. 개공의 여건은 됐어요? 개혁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기사. 한 명은 절대 안 틀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기사에다 신경 써요. 과거에 기능사라고 출제된 바 있어요. 기능사는 기사 자격증보다 한 단계 아래죠. 예, 그래.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에다 동그라미. 여기는 개공이 아니라 뭐요? 공인중개사. 한 명. 한 명은 신경 안 써도 돼. 4번은 국장도 동그라미 치고 컴퓨터도 동그라미 치고 두 가지. 국장도 동그라미 치고 컴퓨터 설비도 동그라미. 두 가지 신경 쓰세요. 요건. 그래서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정 절차에서 양가 1번 지정 신청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지정 신청서. 지정 신청서의 다음 서류를 갖춰서 누구에게 제출한다? 국장 동그라미. 국장에게 제출하는데 네 번째 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확인 동그라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 서류가 아니라 뭐다? 어디나 똑같아. 자, 뒤쪽으로 가도 마찬가지. 자격증, 등기부, 건축물례장 이건 다 확인 서류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확인. 그리고 이제 1, 2, 3, 4, 5는 다 요건에 관련된 서류야. 그러니까 한번 읽어두시고. 그다음에 양가리 2번. 양가리 2번 첫째 줄 후단. 언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야, 신청. 이 신청 동그라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준다. 동그라미 1번 다섯 번째 줄 지정서 네 번째 줄 교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며칠 내에 교부한다는 거예요? 30일. 언제부터 30일? 여기 지정받은 날 그러면 틀려. 신청받은 날부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3번 첫째 줄. 언제부터 3월 이내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청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이에요. 신청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체크하시고 두 번째 줄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동그라미 승인. 지정이 아니라 이거 뭐다? 승인. 지정이 아니라 뭐다? 승인. 지정이 아니라 뭐다? 승인. 뒤에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정보망 설치 운영. 첫째 루단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네. 어떤 날로부터 1년? 어떤 날로부터 1년? 지정받은 날로.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운영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쉬워 어려워? 어려워? 자, 그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정보망 가입자 운영 의무들은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지정 취소야 뭐 나중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 정보망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전속 중개 계약하고 정보망, 일반 중개 계약 이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그래서 가볍게 정리하시고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어요. 그렇지, 쉬어야지. 그렇죠. 휴식 갔다 갈게요.